인천 연안부두 횟집 앞 광장. 4명의 중년 여자들이 술에 취해서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속에서 이들은 왜 싸우고 있는 걸까? 미영 52세, 은희 52세, 지연 48세, 수정 52세.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한가한 중년이었고 경제력 있는 남편도 있다. 그리고 항상 뭔가 새로운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오늘도 노래교실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른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왔다. 식당은 한식당으로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식당 주인은 이들이 간간히 다른 남자와 합석을 하는 것도 즐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당 주인은 매상을 올릴 수 있어 이런 일에는 익숙하다. 한 남자가 옆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의 이름은 최준호. 58세. 수원의 부동산 개발업자. 이혼 3년 차. 자산 추정 800억. 최준호는 하는 일 없이 요즘은 여자 헌팅이 취미일 정도로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즐기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여자는 명품 한두 개면 다 넘어온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또 그렇게 많이 성공하기도 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검은색 슬랙스, 고급 흰 셔츠, 롤렉스 시계.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보였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흘렀다. 하지만 눈빛에는 외로움이 있는 분위기로 접근했다.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니었다. 좋지요. 지연이가 대답했다. 남자는 자신의 자리를 당겨 앉았다. 거리는 유지했다. 너무 친근하지도 너무 거리감 있지도 않게. 1시간 30분의 식사가 진행되었다. 그는 4명 모두에게 각각 시선을 맞췄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그는 명함을 꺼냈다. 혹시 각자의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그의 말투는 비즈니스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것을 말했다. 4명의 여자는 각각 자신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 건넸다. 최준호는 그 4명의 연락처를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을 한 후 모두의 식사비를 결제해줬다. 나중에 연락드릴 때 좋은 반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나갔다. 다음 주 최준호의 첫 먹이감 사냥이 시작되었다. 지난주 모임에서 만난 4명의 여자 중 가장 마음에 든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 오후 3시 45분. 만남 약속이 성공했다. 최준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반가워요. 미연은 그를 봤다. 이거 좀 봐. 최준호가 꺼낸 것은 에르메스 버킹햄이었다. 검은색. 금장. 올해 신상 상품.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붉어졌다. 에이. 이건 뭐예요? 음식점에서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첫인상이. 최준호가 웃음을 지었다. 이걸 받으면 안 돼요. 받으세요. 이건 시작일 뿐이고. 최준호는 미연의 손에 가방을 쥐어줬다. 이것이 함정의 시작이었다. 콘레드 서울. 펜탈레크스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후식 커피를 마시면서 드디어 최준호의 작업이 시작된다. 명품에 덫에 걸린 미연은 이미 최준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33층의 호텔 창문 너머로 강남이 보였다. 여기가? 미연이 물었다.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최준호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최준호가 미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줬다. 미연은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함께 침대로 향했다. 이응 미연은 이미 남편과 아이들을 준호가 선물한 명품 가방에 가두어 버렸다. 다음 날 오후 2시, 엄마 어디가? 딸이 물었다. 병원 다녀올게. 건강검진 결과 받으러. 은희가 거짓을 말했다. 한남동 카페. 오후 2시. 이미 최준호와 약속이 되어 있었다.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준호가 말한다. 제가 미리 주문을 해두었습니다. 최준호가 웃음을 지었다. 마음에 드실지. 준호는 미리 준비한 샤넬 클래식 플랫백을 건넨다. 은희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건 너무 좋은데. 당신 같은 밝은 여자는 이 정도는 받아야지. 준호는 친밀감 표시를 위해 반말로 시작한다. 최준호가 웃음을 흘렸다.
더 라운지. 프리미엄 스위트. 여기가?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준호는 미영에게 했던 말 그대로 또 한다. 샤넬 백이 은희의 손을 건네진 순간 이미 각오를 한 상태다. 그렇게 은희도 남편의 얼굴을 지운다. 수요일 저녁 저 모임 나갈 거예요. 남편 최강훈이 신문을 읽고만 있었다. 응, 조심해. 강남역 호텔 라운지. 수요일 저녁 최준호가 지연을 맞으러 로비에 나왔다. 오신 거군요. 마찬가지로 루이비통 모노그램 캠퍼스 백. 2천만 원짜리가 지연의 손으로 건네졌다. 그리고 지연의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갔다. 2425호실. 시티뷰가 보였다. 와우. 지연이 감탄했다. 너처럼 고급스러운 사람한테는 이 정도는 기본이지. 최준호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연이 오히려 대담했다. 며칠 후 오후 3시경 수정은 지난주 만났던 최준호를 생각했다. 돈도 있어 보이고 호감이 가는 얼굴이라 한번 보고 싶었다. 수정은 준호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휴대폰을 눌러 전화를 건다. 마침 그 시간 준호는 미연과 호텔에서 밀회를 즐기는 중이었다. 수정의 목소리가 휴대폰을 넘어온다. 준호 씨 시간 되시면 둘이서 식사 한번 싶은데 시간이 되실까요? 수정이 준호에게 미끼를 던져본다. 하지만 이미 3명의 여자와 밀회를 즐기는 준호로서는 수정까지는 벅찼다. 미인의 친절한 초청에 응할 수 없을 만큼 사업이 바빠서 미안해요. 라고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수정이가 무슨 말했냐고 물어본다. 수정 씨가 저녁 함께 먹자고 하더라. 미연은 웃으면서 준호 씨는 이제 내 거야 하고 목을 끌어안는다. 준호는 이런 식으로 벌써 2달째 여인들을 돌아가면서 밀회를 즐기는 중이다. 2달이 지났다. 준호는 이들과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부 함께 만날 계획을 만들었다. 서로에게는 이날이 2번째 만나는 날로 서로 속이기로 했다. 그리고 인천 연안부두 횟집에서 다들 함께 만났다. 횟집에서 좋은 생선회와 소주가 나왔다. 다들 들뜬 기분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연히 수정의 눈에 보이지 않던 명품들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수정이 소주잔을 들다가 멈췄다. 미영의 자리 옆에 놓여있는 가방, 에르메스 버킹햄. 검은색. 금장. 어디서 그거 샀어? 수정이 물었다. 뭐? 미영이 순간 당황한다. 그 백. 에르메스 버킹햄? 처음 본 건데. 수정은 다른 여자들의 가방과 지갑도 둘러봤다. 은희의 백. 샤넬 클래식 플랫백. 지연이 테이블 옆에 놓은 백. 루이비통 모노그램. 너희들 언제 다 샀어? 뭐? 수정을 제외한 다른 여자들도 당황해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우리가 어디 가면 항상 함께 고르잖아. 그 백화점 점원이 우리 얼굴 알 정도로. 수정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근데 이건 처음 본 물건들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이런 걸 산다고 말을 한 적도 없고. 뭔가 수상해. 침묵이 흘렀다. 말해. 언제? 어디서? 수정이 물었다. 미영은 눈을 돌렸다. 그냥 뭐야? 5년을 함께 쇼핑했잖아. 모든 걸 함께 했잖아. 수정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런데 이건 왜 몰래 샀어?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오빠가. 오빠? 누구? 수정이 물었다. 그냥 아는 오빠가. 은희는 말을 흐렸다. 미영도 따라왔다. 응, 어떤 오빠가 사줬어? 오빠? 누구? 수정이 재차 물었다. 누구? 잠시 침묵 후 그리고 수정의 눈이 커졌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연결되었다. 최준호야? 긴 침묵. 최준호 맞아? 수정이 확인했다. 미영, 은희, 지연이 서로를 봤다. 이제야 그들은 준호에게 농락을 당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서로가 창피해서 술잔만 들이켰다. 준호는 슬그머니 도망을 쳤다. 여자들만 남아 폭주가 시작되었다. 다들 준호와 단둘이 밀회를 즐기는 줄 알았는데 술이 들어가자 슬슬 그동안에 준호와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수정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 남자 우리 4명을 가지고 놀아먹었어. 이제는 창피한 줄도 몰랐다. 누가 더 비싼 명품을 받았는가에 관심이고 질투였다. 하지만 나중에 이혼을 한 미영이 돈이 없어 가방을 팔려고 내놓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부 짝퉁 물건이었다. 술에 만취된 4명의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해안가를 걸어가고 있다. 취한 상태로 수정이 갑자기 멈추어 섰다. 이거 뭐야? 은희의 샤넬백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 가방을 빼앗아 바다에 던져버렸다. 최준호, 이 나쁜 새끼야, 잘 가라 하면서 은희는 깜짝 놀랐다. 가방 속에는 약간의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결국 수정과 은희는 길거리에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흉을 보지만 이들은 이미 만취 상태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저기 여자들 뭐 하는 짓이야? 한 노부부가 멈추어 섰다. 못 싸우는 것 같은데? 처음엔 2명, 그 다음엔 5명, 10명. 바닷가에 어두워진 산책로가 갑자기 관전석이 되었다. 최준호, 이놈이 우리 4명을 놀아먹었어. 수정이 계속 소리쳤다. 선물로 매수해서, 호텔에서, 취한 목소리로 가방, 호텔? 꼴 좋다. 이거 뭐 사건이네. 누군가가 핸드폰을 들었다. 그 다음엔 5명, 10명. 모두가 촬영하고 있었다. 실시간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왔다. 이때 술에 취한 은희가 바다에서 떠있는 가방을 건지기 위해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어간다. 이 광경을 보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고. 한 중년 여자가 핸드폰을 들었다. 119 신고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해변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한 청년이 외쳤다. 경찰과 119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조대원들이 은희를 물에서 건졌다. 그녀는 물에 젖어 있었다. 떨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구조대원이 물었다. 은희는 계속 외쳤다. 내 백, 내 신분증, 내 카드. 경찰관이 말했다. 자,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뭐? 미영이 물었다. 조사 때문에. 저녁 9시 경찰서 조사실. 4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여전히 물에 젖어 있었다. 한 경찰관이 마른 수건을 은희에게 건네주었다. 경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경찰관이 노트북을 펼쳤다. 자,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분이 가방을 바다에 던졌다는 것이 맞나요? 경찰관이 수정을 가리켰다. 네, 제가 던졌습니다. 경찰관이 왜 가방을 바다로 던졌냐고 물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 한 남자 때문에. 한 남자? 경찰관이 펜을 들었다. 그 남자가 뭐 했어요? 저한테 4천만 원 에르메스 백을 사주고 만났어요. 에르메스 백을. 4천만 원? 경찰관의 눈이 커졌다. 은희, 저한테는 1,500만 원의 샤넬백을. 저는 그 남자와 아무 상관없어요. 수정이 당당하듯 말한다. 이때 미영이 수정을 보고 말한다. 수정 언니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준호 씨랑 호텔에 있을 때 전화했잖아, 만나자고. 그 소리를 듣고 경찰관이 피식 웃고 만다. 다 안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당신에게 뭘 원했어요? 미영이 천천히 말했다. 저희를 호텔로 데려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전부 경찰관에게 말했다. 젊은 경찰관은 듣기가 민망한지 고개를 숙여 자판을 두들기기만 했다. 미영의 남편은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미영이 연락이 없자 친구 찾기를 이용해서 위치 추적을 한다. 미연의 위치는 어이없게도 인천의 한 경찰서로 표시된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니 현재 조사는 마쳤는데 너무 만취라 귀가를 시키기 어려워 술이 깰 때까지만 일하도 보호 중이란다. 수정의 남편은 유튜브 광이다. 저녁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실시간으로 조회수 100만 명을 넘어가는 정신 나간 중년 부인들 연안부두 싸움질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쇼츠 화면을 보는 순간 아연 실색한다.
자신의 부인이 연안부두에서 술에 만취되어 싸우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방송되고 있었다. 인천 어느 경찰서 형사실에 4명의 여자와 남편으로 보이는 3명의 남자가 서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남편을 보고 여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리고 경찰관으로부터 그동안의 내막을 듣게 된다.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지연은 일어나려다가 앉았다. 수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박준호가 물었다. 경찰서? 왜? 이준영이 물었다. 뭐가 있었어? 최강훈이 물었다. 설명해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노트를 펼쳤다. 이분들이 한 남자와 관련되어. 한 남자? 박준호가 반복했다. 무슨 말이야? 담당 경찰관이 민망한 표정으로 사건을 설명해 준다. 이 남자가 명품으로 이분들을 유혹해서 생긴 일이라고 적당히 얼머무리려 한다. 한 남자는 각각 다른 날에 만났고 선물을 주었답니다. 선물? 무슨 선물을? 최강훈이 물었다. 에르메스 4천만 원, 샤넬 1,500만 원, 루이비통 2천만 원. 남편들이 놀란다. 박준호가 반복했다. 가방에 1,500만 원? 이준영이 말했다. 2천만 원? 최강훈이 말했다. 미영은 말이 없었다. 남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은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미안해. 이준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지연은 침묵했다. 최강훈이 그녀를 봤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수정이 입을 열었다. 저는 아무것도 일도 없었어요. 전화 한두 번 한 거 왜? 뭐? 강병철이 물었다.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찰관이 수정을 가리켰다. 다른 분의 가방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가방을 바다에? 강병철이 물었다. 저 가방에는 제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이. 은희가 말했다. 신분증? 이준영이 반복했다. 2달 후 최준호는 간통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다. 통산의 간통죄는 합의금 5천만 원이면 불구속 또는 2~3개월 징역을 살고 나오지만 최준호의 경우는 죄질이 나쁘고 한순간에 내 가정을 깨어버린 것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준호는 서울 서부 교도소로 향했다. 3년이 지난 후 준호의 회사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사장이 없는 동안 회사의 임원들이 다 해먹었다. 회계팀장 김모 2억 4천만 원, 부회장 이모 52 1억 8천만 원, 상무 박모 49 1억 2천만 원, 이사 정모 46 8천만 원, 과장들 5천만 원씩, 총 7억 5천만 원. 3년에 걸쳐서. 그리고 다른 회사의 빚 보증을 잘못해서 회사의 재산 대부분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다. 파산이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최준호는 3년 후 감옥에서 나왔다. 빛을 봤다. 하지만 그 빛은 어두운 색깔이었다. 최준호는 먼저 회사로 갔다. 사장님, 돌아오셨습니다. 직원들이 경황 없이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불안했다. 그동안 회사의 회계와 통장부터 확인을 했다. 통장 잔액? 네. 사장님, 회계팀장이 말을 더듬었다. 5억 3천만 원입니다. 최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3년 전에는 80억 3천만 원이 있었다. 75억 원이 사라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은행 대출금 20억, 건설 관련 채무 35억, 사원급여 미지급 5억, 총 60억의 빚. 회사는 파산했다. 3년 전 800억의 자산가가 지금은 마이너스 60억이 되어 있었다. 모든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강남의 사무실, 테헤랄로 건물, 분당 주택, 모두 사라졌다. 3년 후, 미영은 좁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다. 원룸, 강남역 근처. 월세.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다. 그리고 쫓아내버렸다. 3년 만에 얼굴이 몰라보게 늙어버렸다. 매주 받던 마사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은희는 이혼을 당하고 24시 편의점에서 일한다. 야간 알바. 시급 1670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딸은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학교 친구들이 엄마 뉴스를 봤어. 지연도 이혼을 당했다. 준호뿐 아니라 다른 남자와 만난 것까지 발각되었다. 친정으로 돌아와서 지내지만 이미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다. 뛰어내리는 죽음을 생각한다. 수정은 현재 남편과 함께 살기는 하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남편은 수정과 말하지 않는다. 3년. 한마디도. 집의 벽, 냉혹한 침묵. 남편은 수정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다. 수정은 로봇처럼 매일 밥하고 빨래하는 여인일 뿐이다. 그리고 창밖을 본다. 왜 나만? 그 질문은 3년 동안 반복된다. 강남역 밤 7시 최준호가 늦은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손은 떨리고 눈은 공허하다. 한때 800억의 자산가. 이제는 영원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은희의 편의점. 밤 11시 한 남자가 들어온다. 음료수를 들었다. 계산하려다가 돈이 없다고 한다. 미안합니다. 환불 부탁드립니다. 은희는 그 목소리를 안다. 최준호다. 한때 1,500만 원짜리 샤넬을 주던 그 남자, 이제 음료수 한 병 값도 없는 그 남자. 은희는 말하지 않는다. 물건을 다시 선반에 놓아준다. 가세요. 서울 호텔 앞 저녁 6시. 회전문 앞. 한 젊은 여자가 들어가고 있다. 30대 초반. 명품 백을 들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그 남자의 말. 넌 정말 특별해. 다른 여자들과 달라. 젊은 여자의 웃음. 자신이 진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준하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 아, 한 인생이 또 망가지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다. 저녁 8시 강남역 8번 출구. 수백 명의 사람들 여전히 붐비고 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거짓을 살고 있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호텔 로비. 명품을 든 여자들과 졸부들. 계속 들락거린다. 회전문이 계속 돈다. 또 다른 선물과 함께. 또 다른 침대로. 3년 전 그들은 이렇게 즐거운 인생이었다. 그리고 일순간의 쾌락을 위한 잘못치고는 너무 가혹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들은 후회하고 있을까?